안녕하세요. 우순적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진무, 신무 왕조와 큐슈의 유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학가다, 우리가 중주라고 하는데 여기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뭐 이소, 이세, 이도 이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아마테라스가 그 상징하는 그 거울, 삼종신기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일본에서는 그 세 가지 그 신물이 있어요. 신물. 이 신물이 뭐냐면 고곡, 거울, 그리고 검. 이 세 가지예요. 우리는 이제 그 거울, 그 다음에 검, 그리고 이제 방울이죠. 우리는 방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쪽에서는 그런 유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아니에요. 그 중에 현재 이제 진무천왕을, 신무천왕, 제1대 천왕이죠. 모신 곳이 가시하라 진구, 가시하라 신궁이라 그래서 나라에 있습니다. 무지무지하게 큰데 이거는 메이지 때 크게 넓힌 거라고 합니다. 원래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신무의 후손들에 대해서 이제 이 천왕들을 쭉 써놨어요. 근데 이거는 뭐 거의 가공일 거다 이렇게 이제 일본 역사학계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그 쭉 이어지다가 딱 끊어지는 게 누구냐면 경행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는 이제 좀 다르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특이한 게 있어요. 이 신무천왕의 동쪽으로 정벌을 떠나서 나라에 자리를 잡았다. 그래서 이 가시하라 진구가 이 나라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동정을 떠난 시기가 신무 때냐? 아니에요. 이것이 아니고 숭신 때입니다. 숭신 천왕 때인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또 분석해서 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요거에 대한 아주 특이한 기사가 있는데 뭐 지금은 이제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그 태백일사라는 곳에 대중국 봉기라는 데 뭐라고 썼냐면 일본은 옛날에 이국이 있었다. 이곳을 이세라고 한다. 이세. 그런데 이 이세는 지금의 어디냐? 이도국. 이도국은 뭐냐? 후쿠오카예요. 축자에 있다. 큐슈에. 큐슈에 후쿠오카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냐면 그곳을 일향이라고 한다. 해를 향한다. 일향. 그리고 이도국은 반연의 옛 읍이다. 반연이 누구냐 하면 신무천왕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가 설명드렸던 것들하고 다 맞아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 이세를 지금은 나라 쪽으로 끌고 갔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렇다는 얘기는 아마테라스를 모셨던 이세 신궁은 어디에 있었느냐? 여기 이도국, 후쿠오카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얘기하면 현재 남아있는 학가다, 후쿠오카시의 학가다에 있는 쿠시다 진자, 이거 이름이 좀 제가 잘못 썼네. 쿠시다 신사에 여기가 바로 터다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이도국이 후쿠오카가 반연, 즉 신무천왕의 옛 읍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맞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뭐라고 불러요? 박다라고 부르잖아요. 박다. 네. 학가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가 뭐냐? 일향이다 이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얼루, 저쪽 기나이, 지금 오사카 쪽으로, 나라 쪽으로 이동해 간 겁니다. 그럼 원래 원터가 어디냐? 후쿠오카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딱 건너면은 맞이하는 내륙이 어디입니까? 후쿠오카잖아요. 정확한 거예요. 이 이야기가 모든 것들의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학계에서는 인정을 안 하죠. 근데 그거는 일본의 고대사를 이렇게 풀어보면
너무 정확하다는 거죠. 예.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만 해도. 그럼 지금 어디냐? 여기에요. 여기가 학가다요. 지금 이세 진구가 이세 신궁이 어디냐? 여기 있어요. 여기가 오사카예요. 일로 옮긴 거예요. 이렇게 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 가시하라 신무천왕의 신궁은 어디냐? 여기 있죠. 나라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동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 이동을 시킨 이유가 뭐냐? 그거는 왜냐하면 천황가가 자리 잡았던 곳이 어디냐면 나라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모든 걸 세팅하려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것도 일로 끌고 오고 다 이쪽으로 끌고 간 거죠. 예. 자, 일본 서기에 있어서 진무천황, 그러니까 신무에 대해서는 뭐라 하냐면 신일본 반여원이다. 아까 반여원 나왔었죠? 예. 그러니까 반여원이에요. 그게 누구냐? 신무천황이다. 진무. 그리고 가시하라 진구에서 천황이 즉위했다. 그래서 이제 가시하라 신사가 바로 어딨냐? 나라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만든 거죠. 근데 여기 뭐라 그러냐면 신당서에 일본전에 처음에 임금은 천어중앙이라고 하는데 언념이라는 사람까지 이르기를 32대를 흘러갔다. 대수가 쭉 내려갔는데 모두가 존이라고 부르며 왕호를 삼고 축자, 지금의 후쿠오카에 거하였다.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중국 기록에도. 그리고 언념의 아들이 누구냐? 신무다 이거예요. 신무. 그리고 이때 천황이라고 하고 대화주로 옮겨갔다. 이게 중국 역사예요. 중국 역사책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천어중앙이 누구냐? 여기 보면 소시몰이다. 여기서 32대가 허벼우 배명으로 돼 있고 이의 아들이 신무다. 이렇게 이제 풀리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동서연표는 뭐냐면 그 일제시대에 조선사 편수에 있던 분이 어윤족이라는 분이 그분이 이제 나중에 만든 겁니다. 이렇게 연표를 언제부터 고조선이 성립될 때부터 BC 2333년부터 연표를 쭉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냐면 BC 711년조에 뭐라 그러냐면 일본의 신무천황이 태어났다라고 연표에 적어놨어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뭐 환빠라 그래서 놀리는 그 단군세기 여기하고 또 신당전서라는 또 특이한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단사대강이라는 여기에도 뭐라 하냐면 BC 2173년에 두지주 예읍입니다. 예읍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여수기에게 명하여 그 추장인 소시모리의 목을 베었다. 그것을 소시모리라고 하는데 지금의 우수국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수국이 뭐예요? 소머리 아니에요. 소시모리. 그래서 일본인들이 일제시대에 이 소시모리를 찾기 위해서 전국을 다 뒤졌어요. 그래서 딱 걸려든 게 누구냐면 춘천의 우두산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소시모리다.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후손인 서야노라는 자가 서야노가 바다로 달아나 삼도는 일본을 뜻합니다. 에서 거하여 참난 때의 천황이라고 칭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BC 723년에는 엄파부랍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바다로 쿠마소는 지금의 이제 일본이죠. 일본 큐슈 구마모도 밑에 그쪽을 쳐서 평정을 했다. 그리고 BC 667년 서야후 배패명을 보내어 삼도는 일본이죠. 을 토벌하였다라는 기록들이 있어요. 요거를 한번 쭉 맞춰보면은 아까 그 천어중앙이라는 그 당서에 나오는 당서에 여기 나오죠. 신당서에 여기 천어중앙이 첫 번째 임금이었다. 그가 여기 대비를 해보니까 소시몰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천어중앙은 그 반란을 일으켰던 소시몰이고 그의 후손이 누구냐? 언엽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배패명이네. 서야후 배패명. 그의 아들이
진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서기 신무조에 여기 보면은 그가 667년에 동정을 시작하는데 이게 이 서배우하고 기록이 일치해요. 그래서 이걸 본다면은 서배우가 떠난 게 몇 년이냐면 여기 서배우 BC 667년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진무가 나타나는 게 660년이거든요. 여기 보면 667년에 한반도를 출발해서 660년까지 큐슈를 정벌한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런데 거기서는 어디로 떠난 거로 돼 있어요? 큐슈에서 기내 쪽으로 이렇게 들어간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무천왕 동종, 그러니까 동쪽을 정벌해 갈 때 거기서 만난 장수원이라는 장군이 있어요. 저 나라 쪽에서.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신무천왕이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 천우우시, 이게 뭐냐면 그 화살이죠. 화살하고 혁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똑같은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뭐냐면 한국에서 가져온 거겠죠. 예. 그래서 그 신무천왕이 가기 전에 먼저 간 세력이 있었구나라는 걸 갖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까 설명이 나오죠. 여기. 이 서배우 베페명이 들어가기 전에 엄파브라린이라는 사람이 먼저 들어갔어요. 723년에. 예.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쿠마소를 쳤던 엄파브랍의 세력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기록들이 이렇게 쭉 일렬로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죠. 당서의 기록하고 아까 그 기록들이 이렇게 쭉 마저 들어가는 거를 볼 수가 있다. 여기 또 뭐라 그랬냐면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동사연표에. 신라 박혁거세 8년조를 보면은 왜는 사로 이제 그 지금의 이제 경주죠. 동쪽 바다 가운데 천열이 되는 곳에 있다. 산과 섬에 의지하여 모두 100여 개의 나라로 되어 있고 동서로 4,000리, 남북으로 800여리, 어디나 바다에 이르는다. 이곳에 처음에 그곳에 모여 살면서 각자 나라를 만들었는데 주나라 평왕 722년 그들의 시조였던 서배아가 군사를 일으켜 이들을 토벌하고 여러 나라를 통합하여 국경안을 나스려 닿았다. 그럼 722년이 언제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죠. 이때예요. 이때 보면 누가 들어가요? 엄파브랍이라는 사람이 들어가죠. 723년에.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서배아는 서배우 베페명, 서배아노, 언엄, 그 다음에 여기 쭉 나오죠. 이게 쭉 다 일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들이 하나로 이렇게 쭉 꿰져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면 이 신무천왕이 들어갔을 때는 어딘가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은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태백일사 대진국 공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말로국은 지금 가라츠입니다. 거기에서 육지로 동남쪽 500리를 가면 이도국에 다다른다. 이곳이 반연의 옛 고읍이다.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일본 서기에. 그 이름이 신일본 반연 천황이에요. 왜 여기 반연이잖아요. 여기 일치하고 있죠. 그가 살았던 데가 어디냐? 바로 여기 뭐라 했어요? 반연은 진무천왕으로 그의 도읍지는 이토코쿠, 이도국이에요. 이도국은 지금은 어디냐? 후쿠오카예요. 그런데다가 저기 그 아들을 이렇게 이제 그 손자를 내보냈을 때 그것이 뭐냐? 미원 중국. 네. 예. 근데 이게 지금 어디 있다고요? 후쿠오카에 있다고 얘기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느냐? 바로 큐슈의 후쿠오카의 하카다 이 지역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곳이 바로 진무천왕의 활동부대였다. 즉 다시 풀면 한반도의 남해안에서 스시마를 거쳐서 이키시마를 거쳐서 후쿠오카 이렇게 쭉 이동해 가고 있는 라인을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문학가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전번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이미. 여기 보면은 아마테라스가 이 세 신을 만들었는데 시박검, 그러니까 이렇게 10번 소나기를 길 수 있는 길이의 검, 거기서 한 여신을 냈고, 그 다음에 구악검, 파락검, 이렇게 세 명의 여신을 만들었다. 그들을 내려보냈는데 어디에 있었냐? 위원 중국, 이번에 학가다만이라고 그랬죠. 의 옆에 우자도라는 곳에 우사시노마 여기다가 살게 하였고, 축자국의 북쪽의 바다의 해로 중에 진자시켰다. 지금 그대로죠. 바다에 이렇게 신사가 있죠. 누구를 돕겠냐? 천손을 돕게 하였다. 그리고 그들을 모신 게 누구냐? 문학가타 도키미, 그 후손들이 흉경군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전번에도 설명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신무천왕이 그 일본 서기에 보면은 특이한 게 제사를 드리거든요, 하늘에. 이게 이제 BC 657년인데 우리의 황조의 영이 하늘에서 내려다 보시고 나를 구원할 많은 적을 평양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장을 조견산 속에 짓고 그것을 상소의 진원, 하소의 진원이라고 하여 황조천신에게 제사를 드렸다. 여기서 나타나는 황조천신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 황조천신은 아마테라스여야 되잖아요. 왜냐면 아마테라스의 후손이. 근데 여기는 뭐냐면 황조천신은 운영 다카미 무습이에요. 이게 이 사람은 어디 있는 신이냐? 고천원 하늘나라에 있는 신. 왜 그러냐? 거기에는 세 명의 신이 있어요. 아까 천어중공 이거 아까 설명드렸죠. 예. 그 다음에 고항산 영존, 예. 카미무스비. 그 다음에 신항산 영존. 이렇게 세 신이, 그러니까 삼신이죠. 삼신이 있었다. 근데 여기 어디에다가 만들었다고요? 조견산에 만들었어요. 예. 그럼 토미야마는 지금 어디 있다고 되어 있냐면 나라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나라 쪽에. 그래서 현재는 모든 게 나라 쪽으로 이동해가 있으니까 이 산도 나라 쪽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아닙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요건 키나이 쪽에 있는 그 지명을 관련 있는 지명들을 쭉 이렇게 뽑은 거예요. 근데 요거하고 똑같은 게 어디에 있냐? 큐슈에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요 노란 글자만 잘 보세요. 요것만 바뀌었어요. 요것만. 어떻게 바뀌었냐? 이렇게 바뀐 거. 똑같죠? 여기 춘일이죠? 어립산, 주길신사, 평균.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 보세요. 입치, 춘일, 삼립산, 주길신사, 평균. 똑같죠? 예. 똑같이 되어 있어요. 배치가. 단 요 글자 하나씩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큐슈에 있던 걸 그대로 옮긴 거예요. 옮기는 과정에서 약간씩 변형이 일어났겠죠.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요거예요. 토미야마예요. 이 토미야마가 지금 뭐로 돼 있느냐? 큐슈에서는 토리야산으로 돼 있어요. 토리야산. 그러면 이게 지금 어디 있느냐? 아사쿠라에 있어요. 조창시라는데 큐슈에. 이 산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아사쿠라시에 실제로 이 산에 있는 신사가 있는데 타카키 신사예요. 고목 신사. 여기 누가 모셔져 있냐? 다카미 무스비 고항상년전이 모셔져 있어요. 아마테라스가 아니에요. 예, 여기 보시면 아주 독특하죠. 그 산입니다. 그리고 그 신이 다카미 무스비가 이제 모셔져 있는 신사, 이 산 바로 밑에 있는 신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자, 우리가 두 개의 신화, 그러니까 뭐냐면 광명신화를 가지고 있는 아마테라스하고 그 다음에 그의 손자인 니니기가 내려왔다는 그 구지범과 같이 이렇게 내려왔다는 다카치오, 이런 신사가 두 개의 그 신화가 이렇게 합쳐져 있거든요. 그거를,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숭신천왕이 동쪽으로 정벌에 들어가면서 그 지금의 나라 쪽으로 이동하거든요. 그걸 갖다가 누굴로? 초대 천왕인 신무천왕으로, 여기 이 신무천왕으로 이렇게 끌어올려 놨어요. 그리고 아까도 보셨지만 아마테라스라든가 아니면은 그를 모셨던 신사, 그리고 신무가 있었던 궁, 이런 것들을 다 얼로 일본 쪽으로 끌고 갔죠. 저쪽 나라 쪽으로. 왜 이렇게 했느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그리고 아까 보면은 이 신무 일대천왕하고 이 숭신하고는 전혀 다른 왕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딱 붙여놨어요. 신하도 붙여놓고 이렇게 족보도 붙여놓고. 그 이유가 뭐냐? 만세일계라는 겁니다. 만세일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본 천황을 신으로 만들면서 어떤 작업을 하냐면은 초대 천황부터 지금 천황까지 한 번도 끊이지 않고 쭉 이어져 왔다. 그게 만세일계입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는 누가 있다? 아마테라스라는 신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이들의 바로 이제 역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신무천왕의 이제 그 후손들이 이렇게 이제 쭉 내려갔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누구까지? 개화천왕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서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만약에 이거를 인정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신무천왕을 인정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고조선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고조선은 부정하는데 신무천왕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고조선을 없애버리니까 지네들은 신무를 인정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BC 2333년부터 날아간 겁니다. 근데 자기네들은 BC 660년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뭔가 뻐그러지는 거죠. 안 맞아요, 아구가.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이 신무가 틀림없이 그 한반도에서 건너간 것은 확실하고 인정을 하더라도 그들이 어디서 갔느냐? 바로 고조선이죠. 예. 그러니까 고조선의 역사를 풀어야 그게 다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미 인정을 안 하는 그러한 지경이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풀릴 수가 없죠. 절대로. 자, 이거 보십시오. 그 아까 야요이 시대가 BC 300년에서 AD 300년까지 거의 60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유적들을 분포도를 이렇게 보시면 거의 이게 학가다잖아요. 여기가 학가다인데 여기가 이도고. 예. 그러니까 이 지역에 거의 몰려 있는 거예요. 그 학가다만에. 예. 그리고 또 여기서 보시면은 야요이 문화의 전파. 요게 이제 BC 300년 요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이 되면서 쭉 이쪽으로 갑니다. 이게 뭐냐? BC 100년 여기까지. 여기 쭉 올라가죠. 여기 AD 100년. 여기 AD 300년. 여기까지. 거의 일본 혼슈 본주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홋카이도 빼고. 굉장히 넓게 분포되어 있어요. 시대가 가면서.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라고요? 여기죠. 학가다. 이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의 똑같습니다. 여기 보세요. 야요이 시대에 발굴한 취락지, 그러니까 마을 유적입니다. 마을 유적 밀집도를 이렇게 했어요. 여기 보세요. 이 학가다만에 거의 밀집되어 있죠. 네, 밀집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 밀집되어 있는데 이쪽에도 나타나죠. 여기가 뭐예요? 문학가다 신사 아니에요. 네, 그지요. 그리고 요 밑에 이렇게. 그러니까 거의 학가다만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세력들이 존재했다. 언제? 이게 300년이잖아요. 네, 그때. 그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신공의 그 세력 분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이거 보십시오. 이 옛날 쌀입니다. 쌀의 출토지. 여기 일본을 한번 볼까요? 여기 이 하카다만을 중심으로 해서 후쿠오카 이 지역에 거의 밀집되어 있죠. 여기. 네,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이 쌀에는 장림미, 우리가 먹는 짧은 쌀이 있고 일본의 그 안남미, 중국에서 뭐 중국이나 중국 남부나 베트남에서 먹는 이렇게 긴 게 있어요. 그걸 장림미라 그래요. 이 장림미의 그 제일 높은 곳은 어디냐면 이쪽은 하모도 유족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단림미 조그만 거 우리 먹는 그 쌀 찰진 쌀 그거의 가장 높은 거는 어디냐면 이쪽 창원 소로리 이쪽 청원 쪽이죠. 소로리 유족입니다. 거기가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나온 것들은 거의 이제 우리 쪽에서 간 것들이죠. 자, 그다음 요게 이제 야요이 시대의 분묘 묘지죠. 묘지들의 분포도 거의 이 지역에 밀집되어 있어요. 여기 하카다만이에요. 네. 여기 이도고. 네. 그러니까 여기에 거의 밀집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력권이 이쪽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온감묘입니다. 온감묘 분포도인데 이렇게 요 지역을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거의 이게 이도시마잖아요. 이도시마. 이게 후쿠오카시. 그러니까 여기 하카다만. 네. 요거예요. 요 지역이 중심 권역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석간묘의 분포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도 여기 다 몰려있죠. 이쪽 지역에. 그리고 특이한 건 문학가다. 이쪽에도 몰려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지역이 거의 그 세력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카다만하고 그 문학가다 신사 있는 이 두 곳. 여기가 중심 권역이었다. 그 다음에 여긴 제철유족입니다. 제철유족도 보면은 이 지역에 완전히 몰려있죠. 여기 하카다만이니까. 그리고 요거는 철기의 분포. 이것도 이 지역에 몰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살촉이죠. 여기에 쫙 몰려있죠. 하카다만에. 여기 이도시마에도. 그 다음에 여기 문학가다 있는 쪽, 종상이라고 되어 있죠. 예. 거의 이 지역을 중심해서 양쪽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문학가다에 있는 유적을 한번 쭉 여기가 이제 그 문학가다 신사 있는 여기죠. 종상이라고 써 있죠. 여기 보세요. 쫙 분포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여기가 그 두 번째 중심 권역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완전히 몰려 있은, 밀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이 하카다만을 중심으로 했었던 초기 유적들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걸 볼 때, 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그 일본의 고대 문화가 싹트기 시작했다라는 걸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테라스를 중심으로 해서 신무까지 이렇게 쫙 내려오는 그러한 그 왕조들은 어디 있었느냐? 이 하카다만을 중심으로 한 권역에 설정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게 이번 강의의 키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